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6일 저녁 6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나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던 미 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00년 이상 내려오던 전통이 여기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장면을 생생히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전임 대통령, 퇴임하는 대통령 오바마는 물론이고, 그리고 2016년 11월 선거 때 아주 아깝게 진 힐러리 클린턴 여사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힐러리 클린턴은 전국 득표에서는 300만 표를 이기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졌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당선 확정을 발표하자마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트럼프는 이번에 모조리 깨버립니다. 그날 아침, 즉 20일 아침에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을 떠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모습을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평화적 정권 교체, 그리고 선거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는 깨끗이 승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됨으로써 좀 허전한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후진국들이 민주화를 발전시킨 점이 있고,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뒷모습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앞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속이기 힘듭니다. 유경수 여사가 6.25 전란 중에 1950년 부산 영도에서 박정희 소령과 선을 봅니다. 그때 박정희 소령이 군복을 입고 들어올 때 유경수 여사는 숨어서 그 모습을 보는데 나중에 시인 박목월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군화를 벗는 뒷모습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사람은 앞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속일 수 없잖아요. 뒷모습이 참 든든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뒷모습이 든든한 박정희 대통령, 특히 마지막 총탄을 가슴에 맞고 난 괜찮아, 이게 박정희의 뒷모습이라면은 요사이 보여주는 트럼프의 뒷모습하고는 너무가 차이가 나죠.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공인의식입니다. 파브릭 마인드. 공사를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의 유교 사상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공사를 구분한다. 나는 공인이다 하면은 가족보다는 이 국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개인일 경우에는 한 개인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하다. 회사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 국가보다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게 이게 공인의식입니다. 파브릭 마인드. 쉽게 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공인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공인의식이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란 거죠. 저는 요사이 이런 트럼프의 이런 성격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탐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책이, 제가 몇 차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조카가 쓴 책입니다. 트럼프의 조카는
누구냐 하면 트럼프 형의 딸입니다. 이분은 또 정신분석 학자예요. 작년에 쓴 책이 쓴 필자 메릴 L 트럼프인데 Too much and never enough.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른다는 제목입니다. 이 부제가 충격적입니다.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 어떻게 우리 가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을 창조해냈는가. 이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오늘의 트럼프, 보는 사람에 따른 트럼프를 괴물로 볼 사람도 있겠어요. 그 거짓말을 하는 걸 읽은 걸 보면은 그렇다고 뭐 직접 사람을 살육하고 한 건 아니죠. 하여튼 이 트럼프를 만들어낸 사람은 트럼프의 아버지였다는 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필자의 할아버지죠. 트럼프의 아버지가 문제였다. 이 책을 읽어봤더니 트럼프도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인격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트럼프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만 몰두하고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녀 교육에도 별 관심이 없고 어머니는 또 몸이 아파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트럼프 형제들이 참 외롭게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집안인데도 정신적으로는 외롭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말하자면 식물로 비교하면은 저 태양 빛을 많이 받고 또 물을 흠뻑 마시면서 큰 식물과 같은 거죠. 물과 광선에 해당하는 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아버지, 트럼프의 아버지입니다. 이 책은 트럼프 아버지를, 자기 할아버지를 막 비판을 합니다. 프레드 트럼프는 이 자수성가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인데 부동산 등등을 해가지고 뉴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을 안 내는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별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였다는 겁니다. 형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런 행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고 해서 조종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자기 아버지한테 불려와서 스트레스도 받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일찍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 도널드 트럼프는 아버지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버지 행태를 그냥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아버지는 아들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쪽으로 자기를 닮은 식으로 하도록 막 밀어줬다는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괴물을 만들었다. 조카 이야기는 할아버지, 가장 문제는 이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였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 생각과 트럼프의 아버지의 이 부자의 이 정신 분석학적인 개념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랬어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면은 이 범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따뜻하게 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볼 때 애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인간애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사람을 그냥 이용 가치로서만 판단하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본다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와 아버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런데 이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강박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아버지 눈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허풍을 치기 시작했다. 이 트럼프의 말 중에서 the greatest, the best, the most 이런 최상급 용어가 막 나옵니다. 최상급. 내가 김정은을 만난 것은 우리 미국 외교 사상 최고의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아버지에게 자기가 한 행위를 그런 식으로 과장해야 인정을 받으니까 이게 입에 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필연적으로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lose. 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는 것. luse는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상원은 존 맥케인이 월남전 때 이 함재기를 모으는 조종사로서 월명을 폭격하다가 격추가 되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태평양 사령관이었어요. 한 5년 반 정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도 받고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월명에서는 이용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반성문 쓰면은 빨리 송환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존 맥케인에 대해서 존 맥케인이 미국 공화당에서 참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사석에서 뭐라고 했냐? 아니 루즈 아니냐? 포로가 됐는데 무슨 영웅 취급을 받느냐? 루즈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이번에 트럼프가 지게 된 한 원인입니다. 이런 게 공개되고 하니까 맥케인 가족은 가슴에 아주 피멍이 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이면서도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의 공화당이 질 수 없는 애리조나주에서 11표, 선거인단 11표가 날아갔습니다. 바이든이 이겼어요. 이런 식 루즈를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브릭 마인드의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승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가장 큰 범죄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 선동이 안 먹히니까 나중에는 군중을 선동을 해가지고 미국 의사당으로 난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총체적으로는 내란 선동을 했다 이래 되는 거죠. 깨끗하게 승복할 수밖에 없는 표가 나왔어요. 700만 표 차이로 지고 선거인단 숫자로는 6대 232로 이겼는데도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트럼프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도둑 맞았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 트럼프를 따르는 광신도 비슷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다수가 여기에 넘어가서 지금 미국 전체를 보면 한 30-4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어요. 공화당원 중에서는 한 70%가 믿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범죄는 미국 사람들의 정신에 큰 상처를 준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특히 백인들의 그 마음에 콤플렉스나 불만에 영합을 해가지고 그걸 선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분별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범죄가 없죠. 국민 다수를 속이고 국민 다수를 분별력이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만큼 큰 범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이런 트럼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두 번째 탄핵을 당한 이후에는 완전히 탈진했는지 무기력 상태인지 우선 두 번째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공식적인 코멘트가 없습니다. 이게 부당하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수족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트위터도 폐쇄돼버리고 유튜브도 트럼프 이야기는 씻지 않고 또 트럼프의 졸개들 선동 분자들도 다 지금 SNS 계정이 폐쇄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가장 크게 의존했던 트위터가 막혀버리니까 뭘 하고 있는지, 트위터가 살아있었으면 계속 아마 두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강요들은 막 사임하고 측근들은 사표 쓰고 나가버리고 점점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와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심지어 상원에 올라가는 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세력은 간단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력이 우선 백인 중산층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룹으로 알려진 이 기독교, 개신교, 주로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많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 중에서는 상당한 종교적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흑인, 유색인종, 민주당이 결탁을 해가지고 미국의 건전한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을 뒤집고 있다. 이렇게 꽁하고 있는 백인들에게는 트럼프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Making America Great Again, 줄여서 마가라고 하는데 MAGA, Making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그래요. 이 마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해가 됩니다. 사실 미국의 언론이나 민주당이 지나치게 흑인 문제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흑인 표를 얻기 위해서 백인들에게 좀 심하게 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흑인 시위가 폭도화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고 오히려 경찰 욕을 하고 해온 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백인들의 불만과 트럼프의 선동이 만나버린 거죠. 참 불행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링컨을, 아이젠하워를 배출한 공화당이 트럼프 같은 선동가를 배출을 해가지고 그 백인들의 울적한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스포일 시켜버렸다. 이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 절대로 이게 용서할 수 없는 트럼프. 그러나 한편 이 책을 읽으면은 이런 사람도 결국 가정교육의 부실에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사람이 그동안에 미국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돈의 힘입니다. 돈으로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치부를 다 덮고 그리하여 대통령까지 되었다. 미국의 허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세계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실수였어요. 미국 국민의 실수였어요. 그러나 결국 또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우선 트럼프를 낙선시켰고 트럼프가 헌법에 도전하니까 의회가 탄핵 소추를 시키고 언론이 거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미국 군대까지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합법적인 명령에만 복종한다 라고 딱 선을 긋는 미국의 민주적 제도 그리고 미국의 법원이 살아 있어가지고 엉터리 주장을 딱 패소시킴으로써 미국 민주주의가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다 있는 거죠. 한편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매우 비슷합니다. 가장 비슷한 게 거짓 선동입니다. 그리고 헌법 파괴입니다. 그럼 한국도 미국처럼 재생할 수 있느냐, 이 위기에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2022년 선거에 달렸습니다. 2022년 선거에서도 문재인과 비슷한 사람을 다시 뽑는다면은
한국은 지금 넘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나 아니면은 민주주의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 자리에 독재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독재, 계급 투쟁론의 독재, 심할 경우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먹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문재인 청산입니다. 문재인의 적폐,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한 각 정책들을 쭉 선별을 해가지고 문재인 청산할 수 있는 사람, 문재인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 이게 2022년으로 가는 이 선거판에서 중심적인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미국이 이번에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언론이 깨어나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공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공인의식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공인의식이 없는 문재인 씨를 뽑았습니다. 공인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인의식, public mind. 나밖에 모르는 사람과 나를 버리고 공을 선택하는 사람, 이 구별을 우리가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